원피스 1091화의 표지 현재에는 밀지모자일당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나미, 우솝은 치즈가 가득한 피자를 먹고 있으며 초퍼와 브룩은 마주보며 차와 빵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베와 쌍디는 합심하여 피자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1091화의 표지 현재는 잠시 쉬어가는 표지 현재라고 볼 수 있으며 무언가 떡밥이 숨어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를 연상시키는 분홍색 새 두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기에 어쩌면 도플라밍고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표지 현재라고 볼 수 있으며 표지 현재에 프랑키와 로빈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조금은 수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자루와 세턴이 이끄는 해군은 베가펑크를 제거하기 위하여 버스터코를 아득히 상회하는 병력을 이끌고 에그헤드 섬을 포위하며 베가펑크와 밀지모자 일당을 제거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특수한 결계를 친 이후 우선은 해군의 진입을 막아섰고 비딩간인 키자루를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베가펑크에게 닿을 수 있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턴은 키자루에게 프론티어 돔으로 침투하라고 명령했고 키자루는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프론티어 돔으로 침투하여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크를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침투한 이후 해군들은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하였고 센토마루를 필두로 한 씨 비스트들과 파시피스타 마크 3는 방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시피스타 마크 3가 충격파를 발포하려 하자 해군들은 긴장하며 레이저를 발사하지 못하게 막아 라고 소리치며 파시피스타 마크 3를 향하여 폭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씨비스타들이 나타나 해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해군본부 중장들도 본격적으로 대결에 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장인 목주름이 굉장히 많은 중장은 마치 제파처럼 기계팔을 달고 있었으며 그 기계팔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씨비스타들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돌중장은 우리 배에서 꺼져,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나랑 붙어보자고 라고 말하며 보아 행콕과 유사한 폼으로 발차기를 사용하며 씨비스타들을 박살냅니다. 우솝은 상황실에서 해군과 센토마루가 이끄는 과학부대의 충돌을 확인하며 씨비스트와 해군이 충돌 중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벌써 충돌한 건가? 허나 센토마루의 통제하에 파시피스타가 버티고 있는 한 섬의 방어는 쉽게 뚫리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라핌의 위권 체계가 다시 한번 나타났고 위권칩 사용자에서 센토마루에서 베가펑크 앤 세틀라이트, 베가펑크 앤 세틀라이트에서 오로성 순으로 위권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그래서 해군대장이 직접 센토마루를 제거하러 온 건가? 라고 말하며 키자루가 온 이유가 센토마루가 이끄는 과학부대가 해군에게도 꽤나 버거운 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룩은 샤본디 제도에서 키자루에 의하여 일당이 전멸할 뻔한 기억을 떠올리며 샤본디에서 있었던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센토마루를 걱정하며 센토마루 미안하다. 그 전투는 너에겐 아직 벅찰 텐데 도망쳐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군 이라고 말하며 센토마루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센토마루와 키자루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발차기를 시도하나 센토마루는 가드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센토마루는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고 그대로 날아가며 땅에 처박혀버렸고 키자루는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며 센토마루군 이만 항복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센토마루는 아저씨 미안한데 그럴 순 없겠어. 밀짚모자랑 약속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떨어진 도끼를 회수하며 결의를 다졌고 키자루는 언제부터 해적이랑 동맹을 맺은 거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펑크 아저씨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그 아저씨를 구해서 내보낼 수 있다면 난 누구와도 손을 잡겠어 라고 말합니다.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키자루답지 않은 진지한 표정을 하며 센토마루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센토마루가 왜 이토록 베가펑크에게 충성을 다하는지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에 센토마루는 단신으로 곰 3마리를 잠재웠으며 아기곰 3마리도 무력화시킬 만큼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센토마루는 괴물같은 무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베가펑크와 키자루는 우연히 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슬퍼하며 마을 사람들은 너무 약해. 난 걔네 싫어. 안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센토마루가 쫓겨났음을 눈치챘으나 어린 센토마루는 계속하여 어리광을 부리며 난 강해서 배도 안 고프다. 돈이 잘 벌리는 일거리를 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하나만 물어보자. 돈을 벌어서 뭘 사려는 거니? 라고 물었고 센토마루는 오니기리 라고 답합니다. 참고로 오니기리는 일본식 삼각김밥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센토마루에게 그 시절에 넌 참 귀여웠었는데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계속하여 회상을 이어갑니다. 베가펑크는 어린 센토마루에게 자신의 경호원이 되라고 말했고 센토마루는 나한테 일자리를 준 거야. 좋았어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키자루에게 아저씨, 펑크 아저씨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 가르쳐줘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아저씨라고 부르지마. 난 아직 젊거든 이라고 말한 이후 센토마루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침을 주었고 센토마루는 세계정부 소속 과학부대 대장이 될 만큼 강해졌습니다. 키자루는 센토마루와의 추억을 회상한 이후 다시 전투를 이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족곡 독행을 사용하여 공중으로 날아와 키자루를 기습하였으나 키자루는 이를 쉽게 막아낸 이후 말했을 텐데 내 가드를 깔보지 말라고 라고 말한 이후 발차기를 사용하여 엄청난 양의 빛 에너지와 함께 센토마루를 그대로 바닥에 쳐박았고 결국 센토마루는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위권칩을 회수한 이후 파시피스타는 들어라. 이전 통제권자는 의식불명이다. 따라서 통제권은 나에게로 이전된다. 해군과 협력하여 해군 함대를 보호하고 모든 시비스트를 섬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파시피스타 마크3는 해군을 도와 시비스타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도베르만은 세턴에게 파시피스타 마크3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이 얼마나 낭비인가. 아쉽지만 저 시비스타들보단 파시피스타를 선택하는 게 맞겠어. 발생한 모든 사상자 정보를 지속해서 보고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섭은 전보벌레를 통하여 센토마루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였고 베가펑크는 속도를 대어 요크가 잠궈버린 방어 시스템을 해독하려 합니다. 하지만 요크는 여유를 보이며 해킹 못할걸, 나도 베가펑크라는 걸 잊지 말라고 라고 말합니다. 베가펑크는 밀짚모자 일당에게 집중해라. 빛으로 이루어진 키자루는 언제든 레이저를 통과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었고 우섭은 매우 겁을 먹으며 자 잠깐, 당신 말은 키자루가 이 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사내는 과거 우리 전원을 쓸어버릴 뻔했다고 라고 말하며 샤본디 제도의 악몽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밀짚모자의 적단 예전 기억이 떠오르는군 이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빛으로 변신한 뒤 밀짚모자 일당과 베가펑크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펑크 레코즈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렸고 고기를 먹고 있던 루피와 본인을 릴리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비상 사이렌? 하지만 왜 베리어를 뚫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딩가린 키자루는 빠른 속도로 펑크 레코드를 통과하며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닥터 베가펑크의 제거란 말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섭은 키자루가 돔에 진입하자 다급해하며 서둘러 루피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또한 브룩 역시 다급한 모습을 보였고 베가펑크는 배의 이동이 완료될 때까지 베리어를 활성화시키진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세라핌을 잡기 위해 임시로 밀짚모자와 동맹을 맺었던 루치는 키자루가 펑크레코즈에 잠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곧바로 밀짚모자 일당을 배신하며 직원을 사용하여 베가펑크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투시가 나타나 루치의 공격을 막아섰고 루치는 직원을 사용하여 스투시를 한방만에 리타이어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놀라며 스투시! 라고 소리쳤고 조로와 쌍지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마쳤고 쌍지는 나미의 버블건을 잠시 빌린 이후 곧바로 카쿠를 버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참고로 버블은 헤로석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기에 능력자가 버블에 갇히게 된다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카쿠는 당황하며 이 무슨 버블건? 이라고 말했고 쌍지는 네 친구는 널 버린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루치의 공격을 막아섰고 루치에게 같은 편이 생겼다고 기고만장해진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나와 키자루가 함께라면 너희 전원을 전멸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키자루가 합류하였기에 곧바로 베가펑크를 노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로는 어지간히 얕보인 모양이군 이라고 말하며 루치와 키자루의 앞에서도 전혀 겁먹지 않으며 곧바로 루치와의 대결을 이어갔고 조로와 루치는 펑크레코즈 밖으로 함께 날아갑니다.
키자루는 펑크 레코즈에 진입한 이후 거대 로봇이 배를 옮기는 것을 보며 해안에 왜 배가 없나 했더니 여기 있었던 건가 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크가 해안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루트로 탈출을 준비하고 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겁을 먹으며 해군 대장이야 어떡할 거야 루피 라고 말하나 루피는 키자루의 앞에 당당히 나타나며 오랜만인걸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배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키자루에게 발차기를 장렬시켰고 키자루는 이를 막아낸 이후 언제나처럼 건방지구나 라고 말했고 루피는 우리는 2년 전보다 100배는 강해졌다고 키자루 라고 말하며 키자루의 앞에서 자신감을 보일 만큼 자신이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루피는 2년 전 샤본지 제도와 정상결전에서 키자루와 맞붙었으나 키자루에게 닿지도 못하고 패배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해군의 최고 전력답게 사왕 카이도우조차 충격을 입은 루피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공격을 맞고도 버텨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원피스 1092화의 표지 연재에는 징베가 독단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징베는 고래 상어들과 함께 해저에서 수영을 하고 있으며 무언가 골치 아픈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번 표지 연재가 추후 일어날 일에 대한 떡밥이라면 에그헤드 스토리에서 밀지모자 일당 중 누군가가 바다에 빠지게 되며 징베가 그것을 건져온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징베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고래 상어들과 해왕류를 불러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에 어쩌면 에그헤드를 탈출할 때도 고래 상어나 해왕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보가 이끄는 혁명군이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며 천룡인에게 노예로 잡혀있던 쿠마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혁명군으로 무사 귀환을 했으나 쿠마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곧바로 마리조아로 다시 돌격하였고 쿠마는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조아에는 비상이 걸리게 되었고 마리조아에 주둔 중이던 병사들이 쿠마를 막아서려 했으나 일반적인 병사들이 전 칠무회 출신의 강자 쿠마를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쿠마는 기어코 레드라인을 기어올라 성지 마리조아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다급해하며 결국 올라왔어. 무정노의 쿠마가 돌아왔다. 병사놈들 녀석을 멈춰라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쿠마에게 쇠사슬을 감으며 쿠마를 막아서려 했으나 쿠마는 괴물같은 힘을 선보이며 이를 뚫어냈고 병사들은 막을 수가 없어 어디론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쿠마가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하여 누군가를 해하려 하기보다는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쿠마는 사실상 의식이 없으며 정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쿠마가 어디론가 향하려 하는 이유는 자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 트리거가 발동된 상태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르스스 쇼크를 사용하여 자신을 막아서는 병사들 전원을 모조리 제압합니다. 쿠마가 마리조아를 습격하여 난장판을 만들며 천룡인들을 위협하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해군 원수 아카이누가 나타났고 아카이누는 쿠마를 보며 뭐라고 있는 거냐 며칠 전 혁명군에 이어서 역사적인 파괴 사건이다 쿠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사는 사카즈키 원수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가 왔으니 사태가 수습될 거라고 생각하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천룡이는 그 병사의 얼굴을 밟으며 믿을 게 못되는 병사놈들이다이 어이 아카이누 어젯밤 저녁에 랍스타를 소망했는데 품절이었다이 이런 일은 처음이다. 마리조아의 식량은 어떻게 된 거냐이 라고 물으며 아카이누에게 마리조아의 식량이 보급되지 않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때 천룡인들은 해군의 원수조차 하대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룡인들은 이봐 그게 문제가 아니다이 우리는 지금 다쳤다이 지금은 노예일 뿐인 폭군 쿠마를 얼른 처형해라이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에게 쿠마를 처형하라고 말합니다. 아카이누는 쿠마를 보며 어이 쿠마 이쪽에서 제어할 수 없다면 너 같은 위험한 녀석을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하며 칠무의 제도가 철폐되며 더 이상 쿠마는 자신들의 아군이 아니며 컨트롤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에 쿠마같이 위험한 해적이 성지 마리조아에서 돌아다니게 놔둘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자아는 이미 사라졌을 텐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네가 어딜 간다는 거냐 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쿠마의 얼굴에 명구를
피자를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가까스로 이를 피하긴 했으나 얼굴의 일부가 불타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쿠마의 얼굴에는 피가 흘렀고 아카이누는 이를 보며 아무래도 몸속에는 아직 피가 흐르는 모양이군 이라고 말하며 쿠마가 아직은 생물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에게 상대가 될 리 없었던 쿠마는 곧바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아카이누는 거기 서라 쿠마 라고 소리친 이후 쿠마가 더는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곧바로 쿠마의 발 하나를 절단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으로 그야말로 순간이동을 하며 사라지며 아카이누로부터 조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단 2방만에 7부회급 강자를 쓰러뜨렸으며 영구적인 부상을 남기는 모습을 연출하며 해군 원수다운 막강한 전투력을 선보였습니다. 아카이누는 도망친 쿠마를 바라보며 일전에 만났던 쿠마의 딸 보니와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보니에게 네가 아무리 지져본들 쿠마의 자아는 돌아오지 않는다. 놈은 스스로 자원한 거다. 전투병기가 되기 위해서 말이다. 라고 말했고 보니는 현실 부정을 하며 거짓말 그 사람이 그런 일에 지원했을 리가 없어. 나를 두고 떠날 리가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쿠마를 놓친 아카이누를 보며 잠깐 쿠마는 어디 갔냐이 설마 놓친 거냐이 그러고도 해군 원수냐이 라고 소리치며 아카이누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천룡인들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으며 도망친 쿠마를 떠올리며 너는 이제 인형일 뿐이다. 의지와 자아를 포함한 모든 걸 잃은 인형. 그런 녀석이 향하는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아카이누의 상황과도 유사하기에 어쩌면 아카이누가 쿠마를 보며 한 말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를 기점으로 해군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키자루가 파시피스타 마크3의 명령권을 회수하며 곧바로 시비스트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시비스트들과 파시피스타 마크3의 혈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해군의 공세로 인하여 결국 시비스트들이 모두 전멸해버렸고 해군은 에그헤드 섬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공장층을 점거하였으며 키자루는 구름 위에 인지한 연구층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키자루를 막기 위하여 루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키자루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우선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지 않고 기어 포스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루피의 발차기를 막아서며 확실히 카이도우를 무찌른 사나이답군. 만만치 않은 놈이야 너는. 하지만 너같은 해적이 베가펑크를 감싸다니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내가 더 묻고 싶은데 너희는 왜 사과 할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거냐? 라고 물으며 키자루에게 무수히 많은 연사를 날립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루피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낸 이후 죽여? 당연하지만 난 딱히 그를 죽이고 싶진 않아. 베가펑크와는 꽤 오래 알고 지냈거든. 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베가펑크를 죽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루피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루피는 당황하며 어디까지 날아간 거야?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매우 멀리까지 이동한 이후 가속은 곧 힘이다 라고 말하며 매우 멀리서 날아와 그대로 루피에게 발차기를 적중하며 루피를 베가포스 쪽으로 날려버렸고 베가포스는 그대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베가포스는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크가 에그헤드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였기에 밀지모자 일당은 퇴로가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자루의 발차기를 맞고 루피가 멀리 날아갔으며 베가포스마저 개박살이 났기에 밀지모자 일당은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젠장 우리의 꿈 베가포스가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용서할 수 없어 써니오는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 프랑키, 릴리스의 앞에 키자루가 나타났고 키자루는 많이도 컸구나 보니. 요즘 아이들은 참 빠르게 자란다니까. 너도 그에게 원한이 있지. 마침 암살 명령을 받았거든. 네가 싫어하는 닥터 베가펑크 말이야. 라고 말하며 키자루와 보니가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게 발견입니다. 그리고 보니는 키자루를 공격하며 내 적은 바뀐 지 오래야 라고 말하며 과거에는 베가펑크를 원망했으나 지금은 베가펑크를 지키는 입장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안타까워하며 이런 임무 목표 외에 내 지인들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게 해줄래? 라고 말한 이후 보니를 그대로 발로 차서 돔 밖으로 날려버렸고 보니는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레디컬 빔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막아서려 하나 키자루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잡기 위하여 연구실로 향하였습니다. 한편 베가펑크는 드디어 요크가 걸어놓은 코드를 해킹하는 데 성공하며 탈출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앞에 키자루가 나타났고 키자루는 네 탈출 계획은 실패했어 베가펑크. 당신의 꿈의 거대 로봇이 폭발해버렸거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코앞에서 나타나자 베가펑크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나로서도 참 힘든 임무라고 가능한 빨리 끝내고 싶어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를 빨리 죽이고 임무를 완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거대화를 사용한 루피가 나타났고 루피는 한 손으로 키자루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드디어 나왔나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라고 말하며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 덕에 돔 아래까지 내려갔었다. 베리어를 2번이나 통과했어. 죽는 줄 알았다고 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기어 피프스 루피와 키자루의 대결이 시작되려 합니다. 베가펑크는 과거 200년 전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한 고대 로봇 하나를 보관 중이었으며 이 로봇은 공백의 100년에 탄생한 로봇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자 고대 로봇이 작동하기 시작했기에 이 고대 로봇 역시 조이보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이보이와 함께 싸웠던 동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이 로봇이 선대 프랑키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포스가 파괴된 이 시점 고대 로봇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베가포스의 역할을 대체하며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크를 에그헤드 섬에서 탈출시켜줄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추후 고대 로봇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원피스 1093화의 표지 연재에는 코비와 헤르메포가 등장하며 이들의 안경을 훔친 원숭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당황스러워하며 헤르메포는 조금은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원피스 1093화 챕터의 제목이 루피 vs 키자루인데 이 둘 모두 원숭이와 연관이 있는 캐릭터이기에 표지 연재에 원숭이 2마리가 등장한 것은 오다 작가님이 의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왼쪽의 원숭이가 루피의 느낌이 나며 오른쪽 원숭이가 키자루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베가펑크의 생사 여탈권을 두고 키자루와 루피가 에그헤드 섬에서 맞붙게 되었고 루피는 우선은 기어포스를 사용하여 키자루와 대결합니다. 하지만 기어포스로 키자루를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결국 키자루가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며 키자루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위를 점하며 단숨에 베가펑크의 앞으로 다가가 베가펑크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거대화가 된 니카루피가 나타나 키자루를 한 손에 움켜 쥐어버렸고 키자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며 소문으로만 듣던 니카가 나타났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매우 즐거운 듯한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지었고 한 손으로 키자루를 움켜쥔 이후 마치 선풍기처럼 자신의 손을 마구마구 흔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거 참 큰일 났는걸 이봐 살살해달라고 라고 말하며 아직은 여유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키자루도 루피에게 잡힌 이상 탈출은 무리였기에 루피의 공격을 그대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키자루를 그대로 멀리 던져버렸고 와하하하 멀리도 날아간다 라고 말하며 키자루를 장난감 취급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가 키자루를 멀리 날려버린 이후 베가펑크는 기회다 지금 탈출해야 하네 라고 말하며 키자루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루피군이 키자루를 잡아두는 동안 도망가세나 라고 말하며 아직은 루피와 키자루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는 곧바로 아래층으로 향하였고 나미가 아틀라스에게 어디 가냐고 묻자 아틀라스는 난 아래층으로 가서 파시피스타들의 위권을 뺏어오겠네. 위권을 되찾지 않으면 베리어를 해제했을 때 파시피스타들의 레이저에 격추당할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디스는 그 말대로네. 이 섬에서 우리 베가펑크보다 높은 위권 순위를 가진 자는 없어. 파시피스타를 조정하는 자가 승리할 걸세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예상과는 다르게 베가펑크보다 위권 순위가 높은 오로성 중 한 명인 세턴성이 에그헤드 섬에 도착해 있기에 이는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틀라스가 아래층으로 출발하려 하자 베가펑크의 본체인 스텔라 역시 아래층으로 함께 가겠다고 말했고 프랑키는 본체인 당신이 내려가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의 본체만큼은 안전한 곳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프랑키군 보니가 아래층에 있네 라고 말하며 보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프랑키는 키자루에게 당하며 베리어에 닿은 보니가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를 들은 쌍디는 여보세요, 여기는 쌍디, 보니짱을 구하러 가는 거라면 나도 가겠어 라고 말하며 자신도 보니를 구하기 위하여 아래층으로 향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베가펑크, 당신이 옮기라던 짐은 전부 옮겨놨어. 난 출구로 다시 가겠네. 전원 그곳에서 만나지 라고 말하며 자신은 출구로 향하겠다고 말합니다. 키자루에게 공격당하여 날아간 보니는 다행히도 살아남았고 아래층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추적하는 해군들을 노인이나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며 사실상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도시 중앙부에는 아직 진입하지 마라. 해적 주얼리 보니가 있다. 어딘가에 숨어있으니 경계하며 나아가라. 나이가 변해버린다. 보는 즉시 사살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새까맣게 타버리며 리타이어된 듯한 모습이 공개되었고 숨어있던 보니는 센토마루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잠시 전 상황을 회상하였고 키자루의 공격을 막고 날아가는 보니를 막아주는 센토마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보니에게 보니 이곳을 벗어나라, 해군들이 오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그대로 쓰러졌고 보니는 다행히 목숨을 건지며 해군들을 피해 숨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몰려드는 해군을 보며 어떻게 하지,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쌍디를 포함한 구조대가 올 것이기에 보니 역시 이들과 합류하며 에그헤드 섬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루치, 카쿠와 밀지모자 일당이 세라핌을 잡기 위해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었으나 키자루를 포함한 해군이 에그헤드에 도착한 이후 루치가 배신을 해버리며 루치와 밀지모자 일당은 다시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와 루치가 격돌하게 되었고 이를 본 루피는 아하하하 조로 너도 싸우는 거냐 라고 물었고 조로는 넌 키자루에게만 집중해 라고 말하며 자신이 루치를 마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치와 조로의 결투가 시작되었고 두 캐릭터는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 정도의 힘만으로는 우리 선장과 맞붙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루치가 자신을 쓰러뜨릴 만할 힘이 없다면 루피와는 대결을 할 수조차 없다는 뜻이기에 조로의 자신감을 내비침과 동시에 조로의 충성심을 잘 드러내는 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후후 그럴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사왕 2인자를 죽이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루치는 루피를 키자루에게 맡겨두고 자신이 조로만큼은 확실하게 처리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는 키자루를 낚아챈 이후 고무고무 선풍기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그대로 바다 쪽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바다에 닿기 직전 이러다간 바다에 빠져버리겠는걸 이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다시 도약하며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루피를 향하여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였고 무수히 많은 빗줄기가 루피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의 앞에 키자루가 날린 빗줄기가 도착했고 순식간에 그 빛은 여러 명의 키자루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루피조차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놀랐고 키자루의 분신들은 천총 운검을 사용하여 루피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참격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하얀 채찍을 사용하여 반격하나 루피를 상대하고 있던 키자루는 그저 분신에 불과했기에 루피의 공격이 통하지 않았고 루피는 그때 본 홀로그램들 같잖아, 어떤 게 진짜지? 라고 말하며 당황합니다. 그래서 루피는 한 번에 모든 키자루를 타격하기로 결정하였고 키자루의 분신들을 속여 키자루의 분신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후 고무고무 하얀 스탬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키자루의 분신들을 모조리 처리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만족해하며 본체도 잡은 건가? 라고 말하나 그 순간 아래층에서 비명이 들려왔고 루피는 으악 속은 건 내 쪽이었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키자루의 본체는 루피를 속이는데 성공하며 펑크레코즈 내부로 진입했고 우솝의 멱살을 잡은 채 이거 참 이상하네, 베가펑크는 어디갔지?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베가펑크는 위권 회수를 위하여 아래층으로 향하였던 상태이기에 키자루를 마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틀라스와 베가펑크는 베가탱크를 타고 보니를 구하기 위하여 아래층으로 돌격하였고 베가펑크는 손도 대지 마라 해군놈들, 지금 구하러 가마 보니 어린아이가 눈앞에서 죽게 두진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가펑크가 모습을 드러냈고 루피는 당황하며
사과하라범 밖에 나오면 안돼 죽는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키자루 역시 베가펑크를 발견하며 어딜 가려고 하는 거지 베가펑크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타고 있는 베가탱크에 레이저를 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레이저를 삼켜버렸고 레이저는 루피의 눈을 통하여 재방출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뜨겁다고 말하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베가펑크를 추격하려 했고 루피는 혼신의 힘을 다하며 키자루를 막아섰고 다행히도 키자루가 베가펑크를 추격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프랑키 장군으로 배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한편 베가펑크가 모습을 드러내자 해군은 곧바로 보고드립니다. 바로 지금 닥터 베가펑크가 상부 연구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디스는 프론티어 돔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통과 후 다시 활성화합니다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돔을 탈출할 수 있게 배리어를 잠시 해제시킵니다. 또한 아틀라스는 파시피스타의 위권을 회수했고 주목 파시피스타 전원 베가펑크로부터의 명령이다. 섬 주변의 모든 해군들을 없애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밀짚모자 일당과 베가펑크 스텔라이트들이 에그헤드 섬을 탈출하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그헤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있던 세터는 밀짚모자 일당과 베가펑크 스텔라이트들이 섬을 탈출하기 직전인 상황에 놓이자 심기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사실상 해군이 밀짚모자 일당의 탈출을 막기는 어려우며 설상가상으로 파시피스타의 위권까지 빼앗겨버렸기에 그야말로 해군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진격을 막기 위하여 세턴이 직접 전투에 참전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턴이 전투에 참전하게 된다면 파시피스타의 위권을 회수하는 게 가능하기에 다시 판을 재편성할 수 있으며 오로성이 수준급의 무력을 가졌다면 세턴과 키자루가 합사하여 루피를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로성들은 단 한두 방만으로 사보를 무력화시키는 출중한 전투력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턴의 참전이 큰 변수가 될 것이며 만약 세턴이 참전하게 된다면 밀짚모자 일당과 베가펑크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성이 전면에 나서서 전투를 한 경우는 없으며 세턴이 출장을 온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기에 세턴이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파시피스타의 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존재를 드러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